허훈, 삼광초, 용산중을 거쳐 용산고로 진학했다. 용산고에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으며 2012, 2013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했다. 형 허훈과 같이 연세대로 진학.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을 전공하게 된다. 연세대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쳐 2014년 신인왕을 탔다. 2015년 프로아마 농구 최강전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SK와 대결에서 매치업 빔선영을 상대로 25점, 7어시스트, 5리바운드, 5스틸을 기록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는 비록 한 점 차로 패했지만 양동근을 상대로 23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해당 대회를 통해 농구 팬들에게 허훈의 기량을 제대로 선보이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팬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2016년 아버지 허재가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고 형 허훈과 함께 국가대표에 발탁되었다. 유망주들과 이진급 선수들을 많이 발탁하는 윌리엄 존스컵 대회 명단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본 대회인 FIBA 아시아 챌린지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때 허훈의 기량이 현 프로 선수들을 제치고 국대에 들어갈 만한가? 라는 의문이 많은 팬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형 허훈의 발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현재 양동근, 김시래가 빠졌고 직전 존스컵에서 허훈이 괜찮은 기량을 보여줬다. 과거부터 유망주들의 경험을 위해 대학 선수들을 일부 데려가던 경향이 있었다. 라며 허훈의 발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당시 형 허훈의 발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왕설래가 오갔고 허훈의 경우 형보다는 명분이 존재했던 상황이었다. 어찌됐든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대에서 잘해야만 하는 상황. 아시아 챌린지 무대에서 김선영의 백업 포인트 가드 롤을 소화했다. 나이와 첫 국대임을 감안하면 평이한 활약을 보여줬다. 2017년 EABA 동아시아 선수권에서 이대성과 함께 주전급 가드로 기용되었다. 어시스트는 여러 개 뿌렸지만 대회 내내 외곽슛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펼쳐진 39회 윌리엄 존스컵에서도 대회 내내 줄곧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연이은 국대에서의 부진 때문인지 이어진 FIBA 아시아컵 명단에는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대학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연고전에서 매치업이자 최대 라이벌 김낙현을 상대로 30득점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허훈의 활약에 힘입어 고려대를 8,373으로 꺾고 6년 만에 연고전에서 승리했다. 대망의 대학농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는 14득점, 14어시스트, 6리바운드, 3스틸을 기록하며 고려대를 26점 차로 크게 격파했다.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도 1쿼터에만 10득점을 몰아넣었고 결국 19득점, 9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하면서 연세대의 7,061 승리를 이끌고 연세대를 다시 한번 대학농구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틀간 맹활약으로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차지했다. 허훈 입장에서는 한때 압도적인 1순위 컨텐더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요동쳤던 것이 사실이다. 양홍석에게 1순위를 뺏긴다는 예측. 게다가 라이벌 김낙현이 2017 대학리그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허훈의 픽순위 또한 담론을 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정기전과 챔피언 결정전의 활약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2017년 11월 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서울스를 상대로 공식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23분 21초를 뛰면서 15득점 7어시스트 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팀이 지면서 빛이 발했다. 이 와중에 신인 선수가 팀 선배들에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장면이 포착되자 벌써부터 소년다장의 기운이 들러붙었다면서 농구 팬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했다. 팀 동료들이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줘도 못 받아먹은 플레이가 반복되는 와중에 7어시스트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공격력만 부각되어 1.5, 두 번이라 했던 드래프트 전 세간의 평가가 섣불렀다는 것. 추신은 한 번으로 기대해볼 만하다로 평가가 일변했다. 김승현의 데뷔전 기록 15득점 10어시스트에 조금 모자라지만 슈퍼루키의 향기를 냈다는 점에서 허훈의 데뷔전은 충격적이라고 봐도 좋았다. 상대팀 문경은 감독은 신인 같지 않았다. 고평했다. 농구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선수임은 분명하다. 서동철 감독의 부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KT의 간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동시에 주장이 진행하던 3호선 종합운동장역에 대한 안내 방송도 이 시즌을 기점으로 허훈이 하게 되었다. 시즌 초반 팀의 주전 가드로 나서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10월 28일에 열린 전주 KCC 이지스와의 경기에서 유현준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왼발목 부상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사주란 결장하게 되었다. 주전가드로 활약하면서 상승세였던 팀에는 큰 타격이다. 12월 7일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와의 경기 이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음 경기를 결장했고 이후 정밀검진을 통해 사주란 다시 결장하게 되었다. 복귀 이후 2경기 동안은 상당히 헤맸으나 2월 4일 KCC전에서의 24득점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4점을 넘는 등 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K 나이츠와의 개막전에서 16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다. 10월 10일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15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머린스에게 넘긴 엘리웁 패스와 조상열의 버저비터를 어시스트하는 장면은 백미. 10월 13일 전자랜드전에서 17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하지만 턴오버가 좀 많은 편이다. 10월 17일 KCC전에서 4쿼터의 결정적인 3점 슛 2개를 성공시키며
17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4쿼터에는 맹활약했으나 23쿼터에는 다소 아쉬웠고 4쿼터에도 자유투 2개를 놓친 후 3점 슛 2개를 성공시키며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끝나고 허운 본인도 인터뷰에서 자유투 2개를 놓친 후 나 때문에 팀이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을 정도. 시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대로 조기 종료되면서 팀은 6위를 기록. 개인 평균 기록은 35경기 14.9득점, 2.6리바운드, 7.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어시스트 1위에 올랐으며 MVP 후보에도 올라갔다. 시즌 종료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4를 차지한 데 이어 MVP 수상에서는 경쟁자였던 김종규를 제치고 커리어 첫 정규리그 MVP 수상을 하게 되었다. 물론 6위라는 팀 순위와 35경기 출전이라는 적은 경기 수 때문에 허운의 MVP 수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팬들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는 KBL이 정규리그 1위 팀이라는 김종규의 메리트보다 허운의 개인 퍼포먼스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비록 단추 시즌이긴 했지만 정규리그 순위 6위라는 높지 않은 위치에서 MVP를 수상한 허운의 개인 퍼포먼스는 분명히 인정할 만했다는 평가이다. 팀 내 연봉 2위로 허운 또한 팀을 이끄는 포인트 가드로서 활약을 기대하며 새로운 용병 마커스 데릭슨과 존 이그보누를 잘 활용하여 직전 시즌 6위의 아쉬움을 만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즌 종료 후 군입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개막전 오리온전에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약간 아쉬운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10득점 4리바운드 13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해 팀의 승리에 일조했다. 10월 11일 LG와의 백투백 경기에서 24득점 4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견인했다. 10월 13일 DB와의 경기에서는 형 허운과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 허리 부상으로 결장하였다. 안양 KGC인 304와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8득점 3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승부처였던 4쿼터 무득점이라는 부진 속에 팀은 패배했다. 2차전 15득점 3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도합 58득점을 기록한 제러드 설린저와 전성현을 팀이 막지 못하면서 패배했다. 마지막 3차전 35분을 출전하며 10득점 8리바운드 9어시스트라는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3점은 7개 시도에 1개만 성공하는 등 나쁜 야투율과 효율성을 보여줬고 팀은 결국 패배하며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다. 20만 2021 시즌이 종료된 이후 군입대가 예상되었지만 한 시즌 더 뛰는 결정을 하면서 팀 성적도 정규리그 4위와 플레이오프 4강 이상을 위해 비시즌에도 예능과 방송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땀을 더 흘렸다. 추가로 광고 촬영까지 바쁜 비시즌을 보냈다. 2021년 9월 25일 서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연습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다. 3쿼터 초반 동료에게 패스 후 골밑으로 향하던 중 상대팀 김지환의 발을 밟았고 이 과정서 왼쪽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아이싱 조치 이후 병원으로 향했는데 발목인대가 끊어지고 주변 인대까지 손상되어 복귀까지 46주가 걸린다고 한다. 결국 이로 인해 2021년 10월 10일 홈 개막전에서의 원주 DB 허운과의 수원에서의 허브라더스 매치는 불발되었다. 이후 1라운드는 통으로 쉬었지만 정성우, 최창진, 김동욱 등의 선수가 허운에 공백을 잘 메꾸어주며 팀은 3위권에 위치했고 11월 14일에 엔트리 등록되며 복귀했다. 2022년 5월 16일자로 입대했으며 후배인 박준영과 함께 2023년 11월 15일로 전역 복귀 일자가 확정됐다. 2022 KBL 컵에서 빛나는 플레이로 응원하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답했다. C조에서 LG와의 경기에서 22점 1리바운드 2어시스트로 활약했고 3점 슛 7개를 시도해 3개를 적중시키는 등 야투 13개 중 7개가 림을 갈랐다. 이후 KBL D리그에서 원 소속팀인 투아의 D리그 경기에서 35분 56초를 출전해서 29득점 3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기다린 팬들의 갈증을 해소했다. 군 제대 이후 맞는 첫 시즌 11월 18일 서울 SK와의 홈경기에서 문성곤과 함께 복귀전을 치르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 수원 KT 손익부 아레나에서 열린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홈경기에서 3쿼터 종료 8분 55초를 남기고 이원석의 팔꿈치에 맞은 것이 코뼈 골절이 되어 한 달간 코트를 떠나게 되어 사실상 올스타전 출전은 무산되었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대학생 때부터 선발에 대한 논란이 있는 편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리그에서의 활약과 스탯만 봤을 때는 국가대표 선발에 거론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리그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경쟁자의 존재가 있었고 수년 동안 국대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상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허운의 국가대표 선발에 의문을 가진 팬들이 많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감독을 역임했었던 아버지 허재가 아들의 병역 문제 해결 및 국제무대 경험치를 쌓아주기 위해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해 발탁했다는 이야기로 존재한다. 실제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당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위원장이었던 유재학과 허재 감독이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허운 발탁을 두고 크게 다퉜다고 한다. 결국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으며 특히나 8강전, 필리핀전,
4강전인 이란전에서는 1초도 출전하지 못해 중요한 경기에 쓰지도 못할 선수를 우승을 위해 필요하다며 몇 년간 뒤를 닫고 선발한 아버지인 허재와 더불어 병역 특례를 노리기 위해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4강전 상대였던 이란에 패하며 병역 특례가 무산되었으며 상무에 군복무 중이던 자신의 형도 2019년 2월 전역이 확정되었다. 결국 아시안게임 이후 아버지 허재 또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국가대표 감독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작은 신장이지만 다재다능하고 완성도 높은 공격 옵션을 갖춘 듀얼가드이다. 고교 시절부터 아버지의 농구 재능을 형 허웅보다 더 많이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리딩, 시야, 패스 등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 빠른 스피드와 훌륭한 피지컬이 어우러진 돌파 능력, 원드리블 점퍼,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 3점 슛 등 슈팅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 또한 장착하고 있다. 아버지 허재의 현역 시절 몸이 연상될 정도로 웨이트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신체 밸런스가 뛰어나다. 접전 상황, 승부처에서 해결하는 클러치 능력 또한 장점이다. 프로 입단 초기에는 정통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개인 리딩을 다른 선수에게 맡기고 자신이 2번으로 뛰어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데뷔 시즌에는 3점 성공률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나 2년차 때는 성공률을 3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당 2개 정도의 메이드를 시킬 정도로 허운에게는 3점이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되었으며 한 게임에서 9개 연속 3점 슛 성공을 기록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와이드 오픈에서만 던지는 성향이 강했지만 해를 거듭하며 수비를 앞에 두고 자신감 있게 3점 슛을 던지는 모습을 보인다.